팬들이 원하고 대표팀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관심이 있다. 근데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심지어 좀 명망 있는 예. 그런 지도자들이죠. 굵직굵직한 분들. 이미 규네슈 감독이 KBS와 인터뷰에서 본인의 열정을 드러내면서 이제 청희 형도 저희가 영상을 짤막하게 찍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많은 대한민국 축구 팬들이 이 사람 오면 되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했던 이 르나르 감독도 네. 역시 우리 매체를 통해서 스포츠조선이었죠. 그렇죠. 인터뷰가 나오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감독들이 먼저 열정적으로 우리 대표팀 자리에 관심을 갖는다. 모르긴 몰라도 그 협회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셨죠. 넓어졌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알아서 맞아. 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포트폴리오가 꽤 좋은 사람들이란 정말 말이에요. 좋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단 좋다. 그럼요. 가능성 있다. 그 르나르 인터뷰 내용도 그게 있어요. 일단 본인이 지금 이미 러시아 월드컵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2개 대회 월드컵을 했잖아요. 다음 대회 북중미 월드컵도 해보고 싶은데 대한민국 대표팀에 누가 있냐?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세계적인 선수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내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을 맡고 8강을 넘어 4강까지 올리는 모습을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에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를 르나르 감독이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일단 관심 있는 팀들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프리카 쪽에서도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 네이션스컵을 우승했던 코트디부아르도 지금 이제 르나르 감독에게 관심이 있다고 프랑스 매체 쪽에서 보도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여러 팀들이 감사하게도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 내 최우선 순위는 한국 대표팀이다. 제발. 물론 그 르나르 혹은 규네슈 두 감독 모두 다 커리어도 좋고 이런 감독들이면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연봉 수준이긴 해요. 그쵸. 그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둘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 형편이랑 이런 게 맞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정도급 감독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는 건 뭐 우리 대표팀을 맡을 감독이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아니라는 게 그치. 명명백백하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외국 언론에서 뭐 들어봤는데 관심이 있다던데 이게 아니고 네. 규니슈는 KBS에다가 인터뷰를 해봐요. 아예 해버렸고. 직접 얘기를 했잖아. 맞아요. 그리고 스포츠 조선도 어쨌든 르나르 감독과 네. 그러니까 국내 언론을 통해서 이게 직접 그럼요. 들어온 거니까.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던 무리뉴 감독은 오면 좋죠. 아유, 뭐 사실 그쵸. 무리뉴 감독 여러분 그 최근에 예전만큼의 어떤 총기 나이가 있으니까 이분도 그래서 그렇지 이런 커리어를 가진 감독은 세상에 몇 없습니다. 손에 꼽죠. 어우. 손에 꼽죠. 근데 사실 연봉 수준을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르나르나 규네슈는 본인이 일단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럼 조율의 가능성이 네. 있다는 걸 수도 있거든. 그리고 한국 매체에서의 보도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예. 연봉 협상의 여지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어. 긍정적으로 점치는 기자분들이 지금 되게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보면 르나르가 어쨌든 이번이 우리 대표팀이랑 첫 링크가 아니에요. 맞아요. 예전에 링크가 있었단 말이죠. 러시아 월드컵 끝난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르나르 감독 관련돼서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당시에 이제 모로코 대표팀 감독이었고 네. 그때 이제 뭐 모로코 측에서 불렀었던 뭐 위약금이 굉장히 뭐 셌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선임이 되지 불발됐죠. 않았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로코 그다음에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 사우디 감독을 예. 했잖아요. 두 팀 모두 다 사실 도전자의 입장에 있는 맞아요. 팀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과 유사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간중간 더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있고 사실 음. 사우디 대표팀보다는 우리가 선수들이 훨씬 좋죠. 아유,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언급했던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네.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수 있는 그럼요. 포진인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르나르가 왔을 때 일단 이 감독은 대표팀 감독으로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클럽팀 감독이 잘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표팀에서도 능력을 보여줄지는 사실 변수가 많다. 맞아요. 좀 달라요. 클럽이랑 대표팀 네. 나는 달라요. 많이 다르다고 봐. 특히나 뭐 그 덕현이는 최강희 감독. 그것도 봤고 대표팀 사실 최강희 감독님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요? 그냥 완전 다른 빌드업이었어요. 협회에서 어쨌든 그 연령별을 봤으니까 그런 간혹 소집되는 팀들의 감독이 해야 될 일이 좀 다르다라는 걸 이제 다르죠. 잘 알고 있을 거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최강희 감독 얘기를 네. 해요. 아니 저는 그립죠, 그거밖에 좀. 생각이 안 나서. 예? 사무치다. 예, 그렇습니다. 꿈을 꾸셨나 중국 보네. 가서 야인이 되셔가지고. 네. 어쨌든 단 아저씨가 나갔으니까. 맞아요. 네, 어쨌거나. 네, 그래서 대표팀 감독으로 최상의 커리어를 자랑합니다. 잠비아 대표팀의 네이션스컵 우승, 코트디부아르의 네이션스컵 우승, 2번이나 대륙컵 대회를 우승했는데 대단한 퍼포먼스고 그럼요. 모로코 대표팀 시절에 이제 스페인과 2대2로 비겼고 사우디 감독으로 아르헨티나를 잡아낸 성과 이런 것들은 대표팀 감독으로의 이분은
성공의 커리어를 그동안 밟아왔다. 아르헨티나의 카타르 월드컵 유일한 패배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의 기반을 닦아준 분노의 원흉은 사우디입니다. 루나르가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약간 그 킹메이커라고 기폭제 해야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르나르 감독이랑 링크가 진짜 진해지면 더 디테일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약간 논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르나르 감독 딱 봤을 때 뭐가 느껴집니까? 포스. 꼰. 강렬함? 좋잖아. 외모. 잘생겼다고. 제가 봤을 때 오면 한국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단 삼성 TV, LG TV 광고는 예약입니다. 여러 가지 그 이제 백색 가전뿐만이 아니라 네. 하늘만큼 딱 굉장히 하늘만. 일단 탈이 좋아. 와 너무 뭐 멋있어. 탈 가지고 감독하는 건 아니겠지. 이제 농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래저래 저는 르나르 감독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서로 시너지가 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클이 잘했잖아요. 클도 좋아. 근데 그 아저씨는 이제 그거 말고는 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했을 때 그 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클린스만이 진짜 명장이고 졸라 잘했잖아요. 뭐 아시안컵 우승하고 전술적으로 개 좋고 웃는 상이고 막 이러잖아. 웃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외모적인 거를 이제 그래.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지. 근데 르나르는 카리스마 있는 외모에다가 또 패셔너블한 어떤 셔츠 딱 핏이라고 흰색 셔츠 입고 좋아. 그래. 와 몸 좋고 지시 열정적으로 하고 이 감독의 또 하나의 장점 라커룸에서 그 동기부여 주는 거. 그 연설.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연설로 선수들이 더 뛰게 만들고 그걸로 모로코도 이 사우디도 다 강한 압박을 진짜 많이 걸어줬어요. 그런 인상이 있고 기사에서는 연봉이 뭐 엄청 높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기사에 따르면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여지는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마지막은 본인이 이제 그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팀을 맡으면 서울에 상주할 계획이다. 직접적으로 밝혔어요. 일산 아니고 이제 서울. 왜냐면 이제 또 사실 이제 파주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이제 천안 쪽으로 가야 되니까. 네. 물론 뭐 이제 땅을 보고 좀 서울이 아닌 뭐 일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 옮겨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상주니까 상주.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없긴 당연한 건데 워낙에 그 전 감독이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했으니까 이런 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르나르는 어쨌든 국내 상주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 귀네슈는 역시 한국에 대한 경험이 있다. 굉장히 익숙하죠. 네, 3년이나 이제 FA 서울을 지휘를 했고 바로 대표팀 지휘가 가능해요. 르나르는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올림픽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사실 8월이 돼야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의 일정을 본격적으로 참여한다고 봐야 되고 그럼 6월에 임시 감독이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귀네슈는 지금 당장 올 수 있기 때문에 6월에 임시 감독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직전까지 클럽팀 감독을 귀네슈 감독이 맡았어요. 나이가 많긴 하지만 이 튀르키예 팀 맡고 뭐 베시타슈 맡고 하면서 UEFA 대회를 최근까지 경험을 했는데 축구가 이렇게 트렌디합니다. 풀백을 안쪽으로 좁히는 활용이라든지 강한 압박이라든지 여러모로 이 클럽팀에서의 경쟁을 최근까지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현대축구에서의 그런 트렌디한 전술적인 면모 귀네슈 감독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트렌드를 알고 있는 감독이라는 점에서 장점은 있는 거죠. 사실 올 시즌 초반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귀네슈 감독의 나이에 대한 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분은 지금까지 계속 현역으로 뛰는 사람이잖아요. 클린스만은 감독을 안 한 지가 7년이 됐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더 문제지. 아니 무직으로 있었던 사람을 데려온 대표팀 이 협회장이 나이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현장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감독 되신 분들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네. 감독도 그렇고. 예.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전에 귀네슈 감독. 어떠냐? 한국 정서에 굉장히 딱이네. 잘 근데 우리들은 뭐 이제 사실 감독 실력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그런 정서적인 거를 잘 맞추는 것도 전 대표팀 감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그것 또한 잘 알고 있잖아. 일단 한국에 대한 본인의 애정이 워낙 크고 그 인터뷰가 좀 많이 감동적이더라고요. 내 축구 커리어는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해왔는데 마지막을 한국 가고 싶다. 왜냐면 한국에서의 3년이 정말 행복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귀네슈가 해서 그리고 귀네슈 감독이 K리그에 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죠. 맞아요. K리그가. 한국판 저는 스타성은 한국판 무리뉴였다고 생각해요. 독설이라든지 감독이 보여주는 이목 그 당시에 어떤 축구 트렌드를 이끄는 한국에서의 모습들까지 이런 것들이 꽤 인상적이었고 대신에 뭐 지금 이제 르나르의 어떤 기대 요소, 귀네슈의 기대 요소, 변수는 르나르는 합류 시기, 귀네슈는 나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KF의 의지입니다. 축구협회가 어쨌든 이게 뭐 오퍼를 넣고 면접을 뭐 진행을 해야 이게 뭐 성사가 되든지 할 거 아니야. 제일 걱정하는 게 그 이번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회가 위원장이 계속 얘기했던 대면 면접을 진행하지 않겠다. 이게 아무리 한국 대표팀에게 아주 유능한 감독이 관심을 갖고 외국인 감독이 후보군이 있다고 해도 대면 면접을 진행하지 않겠다? 그럼 과연 감독을 선임하려는 입장에서 외국인 감독 선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걸까? 전 좀 의문이 남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래서 저는 이런 브리핑을 할 때
정리를 잘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성 위원장은 뭐 바깥에 보이는 것만 보고 얘기할게요. 잘 설명을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교적 좀 내용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 시즌 중이고 일단은 받아온 레터 중에 비대면으로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추후 좁혀진 사람한테 대면 면접을 진행하겠다라고 그러면 저게 난 과정의 하나일 수 있다라고 봐. 그럼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닌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막말로 그 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보군들이 쭉 있는데 예를 들어 20명이야. 근데 그 20명을 다 가가지고 만나는 어려우니까. 추리고 최종적으로 만나는 게 낫지. 이게 7+4잖아. 그럼 거기에서 이런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 5명을 줄인 다음에 이 사람은 대면을 하겠다. 이런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제대로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때 힙풋에서 얘기를 했지만 설명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그리고 귀네슈, 르나르 같은 팬들과 우리 팬들이 원하고 대표팀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관심이 있다. 근데 이러면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빼박 외통수거든요. 정말 협회는 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죠. 해야만 하는. 네. 근데 여기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이 두 감독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선택이 아니면 대부분이 납득하기 어렵겠죠. 어렵죠. 네. 그렇기에 이 귀네슈와 르나르의 관심 표명, 우리가 더더더 대표팀 감독의 선임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KFA 입장에서는 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미리 혹시 누군가를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약간 느낌상 간을 보면서 면접을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인터뷰가 탁탁 튀어나와서 난감한 상황이시라면 그 미리 정해놓은 분을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네, 뭐요? 그렇죠. 맞아요. 간단하죠. 원래 간단해요. 계획이 그랬다. 그것까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 뭐 속으로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팬들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쌍팔로도가 아니란 말이야. 예전에는 뭐 클럽 데려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안 되는 거 우리도 알아. 근데 이분들은 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생각을 한번 정말 잘 제발 하시길 바랍니다.